여러분 혹시 신경 가소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께 굉장히 낯선 단어일 겁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신경 가소성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경가소성은 우리의 경험이 신경계의 기능적 및 구조적 변형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뇌에 자극이 발생하게 되면 신경계가 그 자극의 변화를 일으켜 적응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어렵죠?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발목도 움직이고, 무릎도 움직이고, 고관절도 움직이고, 심지어 척추와 팔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각각의 관절들 움직임을 하나하나 다 따로 일일이 생각하면서 움직이시나요? 발목을 펴고, 무릎을 접고, 고관절을 접고, 반대쪽 고관절을 펴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진 않겠죠. 그냥 앞으로 걸어간다 생각하면 알아서 몸이 움직일 겁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신경계입니다. 우리 몸의 익숙한 움직임을 바로바로 재현시켜 주죠. 그런데 골반이나 척추가 틀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보행 패턴 역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틀어진 상태의 골반에 맞춰 신경계가 적응하게 되는 것이죠. 불편하고 통증이 생기는 움직임인데도 불구하고 익숙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불편한 움직임을 선택해서 움직입니다. 불편함과 무관하게 신경계가 이 움직임을 학습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체형이 틀어진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할 때 어느 근육이 강하다 혹은 어느 근육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근육의 힘만 따져서는 절대로 몸을 바로잡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뇌의 명령 자체를 신경계에서 지속적으로 이상하게 하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육의 힘을 바로잡는다고 이 틀어진 상태가 바로잡히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어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국 신경계까지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단으로 기능적 신경 가소성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학습시키고 그 움직임에 신경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몸의 움직임을 재현해주고 학습을 시킴으로써요.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방법 모두 몸수리 오리지널입니다. 메이드 바이 몸수리. 첫 번째, 바로 서기. 중립 상태의 척추를 만들어줄 건데 과연 무엇이 척추 중립일까요? 흔히 3단 만곡을 이야기합니다. 목은 역시자, 전만 커브, 등은 C자, 후만 커브, 허리는 다시 역시자, 전만 커브. 이렇게 3단 커브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3단 커브 중에 어느 한 군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라 그러고 또 이 커브가 3단으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플랫해지면 편평등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꺾여 있어도 과다만곡이라고 하죠. 너무 편평해져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꺾여도 안 되고 중간에 한 군데가 틀어져 있어도 안 되고 적당히 3단으로 꺾여 있어야 한다는데 아이고 너무 까다롭네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어떻게 일일이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편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서주세요. 양발은 골반 너비 정도로 편하게 벌려주시고 발끝은 바깥쪽으로 15도 정도 돌려주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데 남들이 봤을 때 무릎을 구부린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무릎을 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스스로 느꼈을 땐 살짝 구부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만 살짝 구부려줍니다. 그리고 시선과 가슴을 정면을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발바닥 무게중심을 느껴보시면 10중 8구 뒤꿈치의 무게중심이 실려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중립화되지 않은 척추 형태에서는 편평등이든 과다만곡이든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허리에도 힘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크죠. 모자란 복압을 허리의 힘으로 버티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허리에 불필요한 긴장을 다시 복압으로 옮겨오면서 무게중심을 수정해야 합니다. 골반부터 척추 전체를 천천히 전방으로 가져옵니다. 머리만 앞으로 내밀지 않게 골반에서부터 전체를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면 발바닥 무게중심이 가운데 쪽으로 이동하면서 배에 은은하게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배에 힘이 잘 들어오면 골반이 양옆으로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퇴골 대전자라고 부르는 부분이 양옆으로 서로 멀어져 간다라는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배의 힘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명치의 맞은편 흉추를 하늘로 끌어올려 주세요. 배의 힘, 즉 복압이 유지된 상태에서 등줄기까지 힘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정면을 향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했다면 목과 허리 하부에는 불필요한 힘이 느껴지지 않고 배와 등줄기 위주로 힘이 느껴지실 겁니다. 스웨이백, 편평등, 과다만곡, 어떤 체형이든 이 동작으로 일시적인 척추 중립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무수히 많이 적용해보고 효과가 입증된 동작이니 믿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 30초 유지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서 있기만 하는 동작이 제법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현대인들의 체형이 무너지는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동작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건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그 힘듦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각색의 보상을 일으켜 체형이 무너지죠.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지면과의 접촉면이 많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 않지만 서 있거나 앉아있는 동작은 지면과의 접촉면이 적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즉 바르게 서 있으면 30초만 서 있어도 꽤 힘든 느낌이 드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세트 하겠습니다. 편하게 정면 바라보고 서기, 양발 골반 너비, 앞꿈치 살짝 바깥쪽 바라보기, 나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릎을 살짝 구부리기, 골반부터 척추 전체를 이동시켜 발바닥 가운데에 무게중심 싣기, 배에 힘 들어온 것, 복압 확인, 골반 넓어진다는 느낌 전달, 복압이 커지는지 확인, 명치의 맞은편 흉추를 하늘로 끌어올린다는 느낌 전달, 복압이 유지된 상태에서 등줄기에 힘 들어오는 것 확인, 그리고 나서 고개를 정면을 향하시면 됩니다. 30초 유지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10초 휴식 후 한 세트 더 가겠습니다. 편하게 정면 바라보고 서기, 양발 골반 너비, 앞꿈치 살짝 바깥쪽 바라보기, 나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릎을 살짝 구부리기, 골반부터 척추 전체를 이동시켜 발바닥 가운데에 무게중심 싣기, 배에 힘 들어온 것, 복압 확인, 골반 넓어진다는 느낌 전달, 복압이 커지는지 확인, 명치의 맞은편 흉추를 하늘로 끌어올린다는 느낌 전달, 복압이 유지된 상태에서 등줄기에 힘 들어오는 것 확인, 그리고 나서 고개를 정면을 향하시면 됩니다. 30초 유지하겠습니다. 삼 세트 끝. 다음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바로 앉기. 현대인이 가장 많이 하는 자세임에도 가장 잘 못하고 있는 자세가 바로 앉기입니다. 앉기라는 것도 결국 가만히 유지하고 있기에 쉬운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오래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가 아프신 분들 대부분 고관절 굴곡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관절 굴곡, 허벅지를 들어주는 거죠. 허벅지를 제대로 들지 못하니 허벅지의 움직임 대신 골반과 허리를 말아서 앉게 되고 처음에는 티가 별로 안 나지만 오래 앉아 있을수록 디스크 압력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 있는 것입니다. 고관절의 올바른 굴곡과 더불어 척추 안정성을 갖춘 상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양발이 땅에 닿을 정도로 의자 높이를 조절해 주세요. 바퀴가 있어도 상관없으나 너무 푹신한 의자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등받이는 쓰지 않을 거니 살짝 앞쪽에 걸터 앉아주세요. 양발은 편하게 골반 너비로 벌리고 앞꿈치는 15도 바깥쪽을 향합니다. 시선과 가슴은 편하게 정면을 향하게 만들어주시고 무게중심을 한번 느껴보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높은 확률로 엉덩이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허리에도 힘이 들어와 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척추의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가져와 주는데 머리만 가져오지 않게 척추 전체를 앞으로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무게중심을 억밑살, 엉덩이와 햄스트링의 경계부쯤에 실리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제대로 하셨으면 허리에 힘이 풀리면서 배에 은은하게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골반이 양옆으로 넓어진다. 이 느낌을 전달해 주시면 배에 힘이 좀 더 들어오면서 경우에 따라서 골반 앞쪽 허벅지의 뿌리 부분에도 은은하게 힘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힘은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명치의 맞은편 흉추를 하늘로 끌어올려 주세요. 복압이 유지된 상태에서 등줄기까지 힘이 들어오시면 시선을 정면을 향하게 만들어 주시고 30초 유지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만히 앉아 있는 자세이지만 이 자세 자체가 생각보다 힘든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편하면 잘못한 겁니다. 두 번째 세트 하겠습니다.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양발 골반 너비, 발 앞꿈치 15도 바깥쪽 향하게 만들기, 시선과 가슴 정면 향하기, 척추 전체를 움직여 무게중심 억밑살에 실어주기, 복압 확인, 골반 넓어진다는 느낌 전달, 복압이 커지는지 확인, 명치의 맞은편 흉추 들어올리기, 복압이 유지된 상태에서 등줄기에 힘이 들어오면 정면 바라보기 30초 유지합니다. 이 세트 종료, 10초 휴식 후 마지막 세트로 넘어갑니다.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양발 골반 너비, 발 앞꿈치 15도 바깥쪽 향하게 만들기, 시선과 가슴 정면 향하기, 척추 전체를 움직여 무게중심 억밑살에 실어주기, 복압 확인, 골반 넓어진다는 느낌 전달, 복압이 커지는지 확인, 명치의 맞은편 흉추 들어올리기, 복압이 유지된 상태에서 등줄기에 힘이 들어오면 정면 바라보기 30초 유지합니다. 3세트 종료. 다음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걷기. 걷는 동작의 Q는 선 자세와 동일합니다. 다만 Q를 준 상태에서 걸으려 하면 골반이 넓어진다고 생각한 상태로 발을 떼려고 하면 강시처럼 다리가 뻣뻣하게 잘 떨어지지 않는 느낌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걷고 있는 상태에서 Q를 하나씩 전달할 겁니다.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야외나 충분한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앞으로 걸으면서 큐를 전달하시면 되시고, 한정적인 실내 공간에서 하신다면 제자리 걷기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걷기 시작하겠습니다. 걷고 있는 와중에 골반 양옆으로 넓어진다는 느낌 전달, 복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 앞으로 걷고 계신 분들은 그냥 걸을 때에 비해서 마치 부스터를 쓴 것처럼 뒷발이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명치의 맞은편 흉추를 하늘로 끌어올리기, 복압이 더 강해지는지 확인. 지금 앞으로 걷고 계시는 분들은 뒤꿈치가 먼저 디뎌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니, 이거 힐 스트라이크 아닙니까? 이거 나쁜 거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척추가 펴진 상태에서 걸을 땐 뒤꿈치가 먼저 닿는 힐 스트라이크가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발이 어느 부분부터 닿느냐를 결정하는 건 척추가 얼마나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척추가 세워져 있을수록 뒤꿈치가 닿는 것이 맞고, 척추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을수록 앞꿈치가 먼저 닿는 겁니다. 뛸 때 미드풋으로 접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죠. 미드풋으로 접지가 되려면 척추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척추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는 뒤꿈치가 먼저 닿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척추가 세워진 상태에서 미드풋으로 바닥을 찍으려 하면, 발 전체를 동시에 닿게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무릎과 고관절에 충격을 주는 행위가 됩니다. 뒤꿈치부터 닿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 발아치 많이 이야기하죠. 발아치가 많이 무너진 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발아치는 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관절이 이쁘게 가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아치가 무너지는 건데 결국 불안정한 복압으로부터 고관절 가동성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압을 안정화시킨 상태로 움직이면 고관절과 발 아치까지 자연스럽게 안정화가 됩니다. 다시 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걷거나 제자리 걷기 시작. 걷고 있는 와중에 골반이 양옆으로 넓어진다는 느낌 전달. 복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 명치의 맞은편 흉추 하늘로 끌어올리기. 복압이 더 강해지는지 확인. 1분간 걷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걷는 것보다 힘든 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10초 휴식 후 다음 세트 가겠습니다. 앞으로 걷거나 제자리 걷기 시작. 걷고 있는 와중에 골반이 양옆으로 넓어진다는 느낌 전달. 복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 명치의 맞은편 흉추 하늘로 끌어올리기. 복압이 더 강해지는지 확인. 1분간 걷겠습니다. 훌륭합니다. 10초 휴식 후 마지막 한 세트 더 가겠습니다. 앞으로 걷거나 제자리 걷기 시작. 걷고 있는 와중에 골반이 양옆으로 넓어진다는 느낌 전달. 복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 명치의 맞은편 흉추 하늘로 끌어올리기. 복압이 더 강해지는지 확인. 1분간 걷겠습니다. 삼 세트 종료, 모든 운동 종료. 지금은 30초씩, 1분씩 하셨지만 이 운동들이 익숙해지면 정적 운동들, 서 있기와 앉아 있기는 1분씩으로 시간을 늘려주시면 되고 걷기는
5분, 10분 이런 식으로 길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이상은 힘들어서 아마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실 수 있습니다. 과연 평상시에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앉아 있고 이렇게 걸어 다녀야 할까요? 생각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250. 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마세요. 강박관념만 생깁니다. 처음에 신경 가소성 말씀드렸죠. 새로운 동작에 신경계를 적응시키는 것이라고 했죠. 오늘 한 운동을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매일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신경계가 이 동작에 적응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작을 하고 나서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걸어 다니면 이 동작과 비슷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매일 한 번 이상씩만 운동들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존 스트랩들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제작했습니다. 강력한 접지력, 지독한 고무 냄새가 나지 않는 소재, 손목 꼬집힘과 긁힘이 없도록 개선한 설계, 손목 두께별로 사이즈가 선택 가능합니다. 몸수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하이엔드 스트랩 제스피 퀵그립을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꼭 고정 댓글의 링크를 이용하셔야만 할인이 가능하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히 지내시다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